자, 이번에는 우리가 강제 타입 변환을 하기 전에 값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값이 그 강제 타입 변환을 하더라도 그 손실 없이 저장이 된다면 이제 강제 타입 변환을 하고요. 자, 그렇지 않고 값의 범위를 초과를 하게 되면 강제 타입 변환을 하지 않고 값의 범위를 초과했다라는 문자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이름은 체크, value, before, casting. 그래서 캐스팅 하기 전에 먼저 값을 체크한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 주겠습니다. 먼저 int i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여기서 128을 저장을 합니다. 128을 4바이트 i 변수에 추가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바이트 변수에다가 이와 같이 i를 대입을 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4바이트니까요. int가 그리고 이거는 1바이트니까 그래서 4바이트가 1바이트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바이트로 쪼개어서 이와 같은 식으로 강제 타입 변환을 했을 경우에 이 128이 강제 타입 변환에서 바이트로 변환될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128은 여러분 바이트 타입 범위에 속하지 않는 수입니다. 원래 여러분이 바이트 타입은요, 마이너스 128부터 그래서 127까지를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28은 요 범위에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범위를 초과한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결국 쓰레기 값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8이 그대로 저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그래서 b를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128이 나왔네요. 엉뚱한 값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값이 코드에서 직접 입력되는 값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값, 즉 이제 유저가 입력해서 들어가는 값이거나 또는 계산에 의해서 연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값이라면 무턱대고 이런 식으로 강제 타입 변환을 했을 경우에는 B에는 엉뚱한 값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 타입 변환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이 값, 즉 다시 i의 값이 강제 타입 변환을 하더라도 그대로 값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사하고 그 다음에 강제 타입 변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f 이렇게 작성하고요. else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요 조건문인데요. 이 조건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4장에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if문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냐면요. 요 갈로 안이 true가 되면은 요거를 실행하고 요 갈로 안이 false가 되면은 요걸 실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하여튼 true가 되면 요거 실행하고 false가 되면 요걸 실행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i가 마이너스 128보다 적거나 그래서 또는 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연산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논리연산자는 3장에서 배웁니다. 지금은 또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그래서 i가 마이너스 128 이하이거나 i가 127 이상이라면 이렇게 여러분이
자,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i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임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i가 자, 이 범위를 벗어나느냐 그리고 127을 벗어나느냐를 조사를 이제 여기서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true가 되면 자, 마이너스 128보다 더 적게 되면 이 전체 값은 true가 나와요. 자, 만약에 i가 자, 마이너스 128보다는 적지 않지만 i가 127보다도 더 크게 되면은 즉 이게 true가 되어도 자, 이 전체는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는이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라도 true가 되면 전체는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게 true가 된다는 이야기는 자, i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보다는 더 초과한 이제 값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그 사용자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자, 콘솔에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트 타입 변수로 변환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값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자, 이게 폴수라면, 자, 이게 폴수란 이야기는 i의 범위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가 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 폴수라는 값을 가질 경우에 결국 이게 실행이 된다는데 강제 타입 변환을 할 수 있겠죠. 바이트로. 그래서 바이트 자 b 자 요 밑에 코드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두면 이제 안전하게 여러분이 그 이 i가 어떤 값을 가지든 두 경우 중에 한 경우니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저장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8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true가 되니까 자, 전체가 true가 되어서 자, 요거를 실행한 거예요. 근데 만약 요거를 125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범위도 아니고 이 범위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false가 되면서 자,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실행. 자, 다시 저장하고요. 자, 실행해 보면 자, 이 코드에 의해서 125가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걸 실행하고 요걸 실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어떤 강제 타입 변환을 할 때는요. 반드시 먼저 강제 타입 변환해도 좋은지 값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강제 타입 변환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바이트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28과 127을 가지고 이렇게 조건식을 세웠는데요. 자, 여러분이 마이너스 128 대신에 이렇게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트 타입의 min value라고 하는 상수를 이용해서 자, 이와 같이 작성하고요. 마이너스 128 대신에 자, 요거는 자, byte.maxValue 해서 127 대신에 요 상수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요 b가 대문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뒤에 가시면 배우는데요. 자, 이 바이트는 그 클래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자, 첫 자를 대문자로 반드시 하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하면 자,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대문자로 합니다. 그래서 바이트로 타입 변환을 하기 때문에 바이트 범위에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수를 썼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쇼 타입으로 여러분이 변환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소 타입의 그 값의 범위를 여러분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자, 요 자리에다가 쇼 타입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직접 입력해서 넣어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short, 그 다음에 여기도 short 이렇게 주시면 자, short 타입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적은 값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short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들어가서 자, 조건식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조건식을 자, 조사를 했을 때 전체가 false가 나오면 결국 short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값 손실 없이 요거를 실행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범위 중에 하나라도 만족되는 게 있다면, 즉 값을 초과한다 그러면, short 타입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 그러면 요거를 실행을 해서 자, 요거는 이제 short 타입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출력이 되어서 자, 이거는 실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다시 자, 바꿀게요. 자, 이것도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강제 타입 변환할 때는 자, 요와 같이 검사 코드를 넣어서 자, 그 강제 타입 하더라도 값 손실이 발생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강제 타입 변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밀도 손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타입의 num1이라고 하는 변수에 지금 이와 같은 수를 저장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자, 역시 num2에다가도 똑같은 수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float 타입의 변수에다가 자, num2의 값을 대입을 합니다. 자, 이 코드는 컴파일 에러가 생기지 않는데요. 자, 그 이유는 자, 정수는 언제든지 실수로 타입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플롯으로 타입 변환을 한 이후에 다시 자, int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 타입 변환을 이제 하게 되면 자, 실수 플롯이 다시 정수로 이제 변환이 되겠죠. 자, 그럼 정수로 변환이 되면 자, 원래 정수가 실수로 변환됐다가 다시 자, 실수가 다시 정수로 변환된 거니까 결국 여기에 저장된 값과 여기에 저장된 값이 동일한 값이어야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자, num1과 자, 여기서 우리가 저장한 num2를 빼게 되면 즉 처음에는 이제 이 두 개가 같겠죠. 근데 자, 이렇게 플롯으로 변환하고 나서 다시 정수로 변환하고 난 이후에 이 두 개를 빼게 되면은 자, 그 결과를 출력해 보면 이와 같이 -4가 나옵니다. 정상적이라 그러면은 0이 나와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를 플롯으로 변환했다가 플롯을 다시 정수로 변환을 하니까 원래 값이 자, 이렇게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수가 복원이 되어서 이 두 개를 빼니까 0이 나오지 않고 -4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밀도 손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int 타입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죠. 그래서 이 4바이트를 자, 실수로 여러분이 플롯 타입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자, 플롯은 0.12 얼마 이렇게 하고 자, 10의 몇 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수부를 이 가수부를 어디다가 저장을 하냐면 자, 플롯은 자, 가수 23비트에 저장을 합니다. 자, 만약에 요 가수 부분을 자, 가수 23비트에 저장을 할 때 이 가수 부분이 실제로 다 표현이 되려고 그러면 23비트보다 더 커야 된다면, 이거를 다 표현을 하기 위해서 23비트보다 더 커야 된다면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가수는 여기에 다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이 잘려져 나갈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정밀도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플롯을 다시 정수로 바꾸게 되면 이미 여기서 손실된 부분은 복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값이
자, 복원되지 않고 이와 같이 엉뚱한 값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해결 방법이 뭐냐?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 두 코드는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는 플롯 타입이고요. 자, 이건 더블 타입이죠. 그래서 num2를 즉 다시 말해서 이 수를 자, 실수로 변환을 하고 다시 더블 타입의 값을 다시 정수로 변환해서 자, num2에 다시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아까처럼 num1과 num2를 뺐을 때 정확하게 자, 이 결과는 정확하게 0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가수 부분을 표현을 할 때 자, 지금 이게 4바이트 즉 32비트로 표현된 인트 타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수를 다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4바이트면 충분하죠. 근데 이제 더블 타입은요, 이 더블 타입은 이 부분을 어디에 저장하냐면 가수 52비트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52비트는 32비트보다 즉 4바이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이 수를 고스란히 다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없이 자, 요것을 그대로 다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0.1, 2, 3, 4 이렇게 해서 80까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여기다가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정수로 자, 타입 변환하더라도 자, 이게 그대로 복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 num1 요 값과 복원된 이 값을 빼게 되면은 0이 나오는 거죠.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수를 자, 실수로 변환할 때 될 수 있다면 플러스로 변환하지 마시고요. 더블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정밀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 그렇게 하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드로 확인해 보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자,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고요. accuracy라고 자, 이름을 짓고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자, from int to 자, float이라고 자, 클래스 이름을 지어 주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추가하고요. 그래서 int 타입에 num1을 선언하고요. 자, 이와 같은 수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이 num2도 자, 이렇게 자, 선언을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플롯 타입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여기다가 num1의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동 타입 변환이 생기겠죠. 자, num1 말고 num2를 자, 대입을 할게요. 자, num2를 자, 플롯 타입으로 자, 자동 타입 변환해서 저장했고요. 다시 자, num2에다가는요. 자, 플롯 타입을 자, 강제 타입 변환해서 자, int로 강제 타입 변환해서 대입을 합니다. 자, 다시 플롯을 다시 정수로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자, num1 빼기 num2를 했을 경우에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저장하고 실행해 보면요. 자,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자, 결국은 이 num2에 들어가 있는 값은 이 값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값이 아니고 예, 엉뚱한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4가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이 값으로 자, 여기에 복원이 됐다면 자, 이 두 개의 값은 같기 때문에 0이 나와야 정상이죠. 자, 이번에는 자, 요거를 자, 복사해서 자, copy 자, paste 이렇게 해서 자, 이름을 바꿔 주는데요. 자, from int to double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열어서 자, 수정을 하는데요. 자, 이 플롯 부분을 자, 더블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저장하고 실행하면 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결국 이 수를, 즉 4바이트 인트 타입의 이 수를 더블 타입로 변환하고 다시 더블 타입을 정수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했을 경우에 결국 여기 원래 값이 다시 복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빼기, 즉 num1에 있는 값과 num2에 있는 값을 빼주면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0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래서 출력해 보면 0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복원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블 타입으로 가능하면 여러분이 정수를 자, 타입 변환시키고 다시 복원을 해야지 여러분이 플롯으로 그 복원을 하게 되면 플롯으로 타입 변환을 하게 되면 자, 정밀도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엉뚱한 값이 복원이 되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수를 자, 더블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산식에서 자동 타입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작은 타입이 큰 타입으로 변환될 때 자동 타입 변환이 생긴다. 이렇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연산을 할 때도 자동 타입 변환이 생깁니다. 자, 연산은 같은 타입의 피연산자 간에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 서로 다른 타입의 피연산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같은 타입으로 자, 자동으로 변환한 다음에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타입 변환이 되느냐? 자, 두 피연산자 중에서 크기가 큰 타입으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코드에서 확인해 보면요. 자, int 변수에 자, 10이라는 값을 대입을 하고요. 자, 그리고 더블 변수에 자, 5.5라는 값을 저장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두 변수를 자, 이와 같이 플러스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int value라는 변수와 더블 value라는 변수를 자, 플러스 연산하면 자, 이거는 4바이트, 이거는 8바이트죠. 그리고 이거는 정수고 이건 실수죠. 그래서 정수는 실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int value는 자, 더블 타입으로 변환이 되어서 자, 10.0으로 변환이 되고 자, 이 10.0과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5.5와 자, 플러스 연산해서 그래서 15.5를 자,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더블 타입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요. 꼭 int 타입으로 여러분이 연산을 이제 하고 싶다면 자, 여러분이 이 더블 타입을 자, 강제적으로 자, int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자,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보죠. 자, 10이라는 값을 int value에 놓고 자, 5.5를 자, 더블 value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연산을 하는데요. 자, 더블 타입의 변수를 자, int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했죠. 그래서 실수를 정수로 변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자, 5라고 하는 값이 자, 나올 거고요. 자, 5.5에서 0.5를 떼버리니까요. 정수 부분만 취하니까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가 int 타입이고 또 여기도 int 타입이기 때문에 자, int와 int가 더해져서 즉 이게 10이죠. 결국 15가 산출되면서 이 값을 result라고 하는 int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바로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int value와 더블 value를 더하기를 했다면 얘가 더블로 변환되어서 더블 더하기 더블이 되기 때문에 결국 더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고요. 이와 같이 int 타입으로 더블 타입을 강제 타입 변환한 후에 자, int 타입으로 더하게 되면 이제 int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리절트는 int 타입으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이 어떤 연산의 결과를 이와 같이 int 타입으로 받아야 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p 연산자가 바이트이거나 또는 short, 그리고 차죠. 차, 그 다음에 short, 그 다음에 int 타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산자가 오겠죠. 연산자가 오고, 그 다음에 또 p 연산자가 바이트, 차, short, int라면, 즉 요 int를 기준으로 자 보다 더 적은 타입의 정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int 타입을 기준으로 보다 더 적은 정수 타입이 서로 연산이 되면, 자, 플러스를 한다든지 마이너스를 한다든지 곱하기를 한다든지 나누기를 한다든지 그다음 나머지를 구한다든지 이런 연산을 하게 되면요, 이 결과는 자 int로 나옵니다. 자,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바이트하고 더하기 바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 바이트로 여러분이 결과를 받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자, 자바는요, 정수 타입의 연산의 기본은요 int입니다. 그래서 int 이하의 타입을 가지고 연산하게 되면은 이거를 무조건 int 타입, 즉 4바이트로 변환시키고요. 자, 이것도 역시 4바이트 int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int 두 개를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int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int 타입 변수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int 타입 이하의 그 정수 타입을 자 연산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int 타입으로 자동 변환이 되어서 연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성질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예가 있는데요. 자, 봅시다. a라고 하는 문자를 일단 차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 변수에다가 1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바이트죠. 2바이트고, 자, AI는 차 타입이기 때문에 2바이트겠죠. 자, 1은 자, 자바에서 정수 리트럴은 int로 여러분이 가정한다 했으니까 자, 결국은 4바이트 정수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2바이트가 여러분이 4바이트로 자동 타입 변환이 돼서, 즉 int로 자동 타입 변환이 되어서 결국 4바이트와 4바이트가 플러스 연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nt 타입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 두 개가 연산되면 int 타입으로 여러분이 나오기 때문에 자, int 타입 변수에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차 타입으로 이제 변경을 하려면 자, 강제 타입 변환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리절트에 있는 그 유니코드를 차 타입으로 바꾸어서 원래 차 타입으로 다시 이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A에다가 자,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결국 A의 유니코드가 65거든요. 그럼 65 더하기 1 하면 66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66에 해당되는 그 문자가 B입니다. B. 예, 결국 여긴 66이 되겠죠. 66을 문자로 변환하게 되면 결국 여기는 B가 나오는 거예요. 라지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 롱타입 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연산을 하는데 P 연산자 중에서 롱타입 변수가 하나 있으면요, 자, 나머지 P 연산자, 정수 P 연산자는요 전부 다 롱타입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룰이 뭐냐면 연산자는요 P 연산자 중에서 자, 타입이 큰 P 연산자로 나머지 P 연산자가 변환이 되고요, 그것을 연산해서 결과를 냅니다. 이번에는 실수 리트럴과 W이라고 하는 변수의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수 리트럴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2.5와 같은 코드에서 직접 입력된 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2.5와 그 다음에 이런 그 정수 타입의 P 연산자와 연산을 하게 되면요, 자, 정수 타입은요 모두 더블 타입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더블 타입으로 변환이 되어서 결국 이거와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산의 결과는 역시 더블입니다.
그래서 더블 변수의 연산 결과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더블 변수를 사용해서 p 연산자로 더블 변수를 사용을 해서 연산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 정수 타입의 값은 더블로 변환이 되고 연산이 됩니다. 자, 플롯 연산을 보도록 할게요. 자, 플롯은 여러분이 역시 실수입니다. 더블과 마찬가지로 실수인데, 자, 만약에 여러분이 플롯 타입과 자, 연산을 할 때, 자, 만약에 P연산자, 다른 P연산자도 플롯 타입일 경우에는 자, 이 결과는 플롯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플롯이 나오는데요. 자, 플롯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f1 equal 시점이 f. 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플롯 리절트를 주고요. 자, f1 플러스 자, 여기에 5라고 주게 되면요. 자, 요게 여러분이 자, 더블 타입이 아니죠. 플롯 타입이기 때문에 자, 플롯 타입 더하기 정수하게 되면은 이 정수가 자, 큰 타입인 플롯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플롯으로 변해서 자, 플롯과 플롯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결과는 플롯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플롯을 결국 여기 플롯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위에서 보면요. 실수 리터럴과 정수가 연산되면 정수는 더블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더블 변수와 또 정수 타입이 연산되면 더블로 바뀐다 했죠. 근데 플롯 타입과 정수가 연산이 되면 이 정수는 플롯으로 바뀌어서 자, 플롯과 플롯이 연산되어서 플롯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F1 즉 플롯 타입은 더블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플롯을 유지하면서 얘가 플롯으로 바뀌어서 연산된다는 거.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자,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고요. 자, 여기에는 operation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operation 자, promotion 자, example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 추가해 주고요. 자, 먼저 자, 바이트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바이트 value 1 자, 이렇게 하고 10이라는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트 변수 하나를 더 선언해서 자, 20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트 value 1 플러스 자, 바이트 value 2를 하게 되면요. 결국 바이트 타입 두 변수를 플러스 연산한 거죠. 10과 20을 더해서 30이 나오면 30은 충분히 바이트 타입 변수에 저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바이트 변수에다가 여러분이 저장을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자, 바이트 타입 변수의 자, 플러스 연산은요. 자, 자동적으로 이 바이트 타입 변수는 인트 타입으로 변환이 되고요. 자, 얘는 인트로 변환이 되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트로 변환이 되어서 자, 인트와 인트가 플러스 연산이 되어서 결과는 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인트를 자, 4바이트 인트를 자, 1바이트 바이트에 저장을 한다. 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자, 이거를 바이트로 자, 선언하지 않고 인트로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 제대로 된 4바이트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바이트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당연히 이제 에러가 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int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서 자, 이렇게 연산의 결과를 저장을 해야 합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system.out
out.println int value 1. 자, 저장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30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차 타입 변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large A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또 차 타입 변수를 자, 하나 선언해서 자, 여기는 자, 1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차 타입 변수에 1을 저장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거는 자, 유니코드 1번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코드 1번에 대한 그 문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차 value 1 플러스 차 value 2라고 했을 경우에 자, 차하고 더하기 하면 당연히 차가 나와야죠. 그래서 차 value 3 이렇게 해서 받았을 경우에 자, 컴파일 에러가 생깁니다. 자, 그 이유는 자, int 타입 이하의 정수 타입을 연산하게 되면요. 그래서 요거는 int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어서 자, 연산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int를 플러스 했으니까 당연히 결과는 int가 나오죠. 근데 차 타입으로 받았으니까 자, 컴파일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int value 2. 자, 여기는 차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예. 자,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int value 2를 출력을 해보면요. 자, 66이 나오죠. 자, 그 이유는 A가 여러분이 유니코드로 65예요. 그래서 65 더하기 자, 요거는 유니코드 1이죠. 1 해서 66이 여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유니코드고요. 자, 유니코드로 자, 우리가 출력을 한 거라고 본다면 자, 그러면 원래 차 타입으로 다시 변환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그래서 여기는 자, 문자죠, 문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출력 문자라고 했는데 자, 출력 문자는 자, 차 타입으로 자, int value 2를 강제 타입 변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고요. 자, 실행해 보면 자, large B가 나왔죠. 그래서 A에다가 1을 더한 유니코드는 결국 large B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int 타입의 그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value 3 이렇게 주고 자, 10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int 변수 자, 4를 선언해서 int value 자, 3에서 자, 나누기 4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나누기가 이제 이 기호입니다. 자바에서는 자, 나누기라는 기호가 바로 이건데요. 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10이죠. 그러면 10 나누기 4 하면 우리가 얼마 나옵니까? 우리 보통 수학에서 10 나누기 4 하면 자, 요렇게 되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점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실제 값이잖아요. 2.5가. 그래서 10 나누기 자, 4를 했을 경우에 자, 결과값은 2.5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 2.5가 여기에 저장이 되겠습니까? 요거는 실수고 이거는 정수인데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요 2가 여러분이 여기 저장된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는요, 그렇지 않고요. 자,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요, 결과값이 정수라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수학에서 이게 2.5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 프로그램에서는요, 자, 정수 나누기 정수는 무조건 정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인 2가 산출이 되어서 결국 자, 이렇게 대입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int value 4를 자, 확인해 보면요. 자, 2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수에다가 나누기 정수하게 되면은 결과법은 정수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int value 5를 선언하고요. 자, 10을 자,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int value 자, 6에다가는요. 자, 10 나누기 4.0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자, 요거는 정수고, 자, 요거는 실수 리터럴이죠. 그래서 P 연산자 중에서 실수 리터럴이 있으면, 자, 정수는 자동으로 더블 타입으로 변환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블 타입으로 변환이 되어서 결국 더블 나누기 더블이 되어서 이 결과는 더블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블이 나오기 때문에 이 더블을 자, 정수 타입 int에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았다면 여러분이 이게 왜 잘못됐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int value 6원 자, int value 5 나누기 4.0 자, 이게 왜 잘못됐는지 아실 겁니다. 자, int value는 정수 변수죠. 정수 타입인데 자, 여기서 4.0이라는 실수 리터럴과 자, 나누기가 됐기 때문에 얘는 더블 타입으로 자동으로 바뀌고 결국 더블 타입 나누기 더블 타입이 되니까 이제 결과는 더블이죠. 그러니까 int로 받았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요 위에서 설명한 거와 이제 동일한 이치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로 자, 결과를 받아야 되냐면 자, 더블 자, 타입 변수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요. 자, 더블 자, 밸류 자, 저장하고요. 자, 실행해 보면 2.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요 위에서 여러분이 10 나누기 4, 즉 정수 나누기 정수하면은 2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는 10 나누기 4.0, 즉 이게 여러분이 실수 리터럴을 가지고 나누기를 하니까요. 여기는 정확하게 2.5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정수 나누기 실수하게 되면은 실수로 변환되어서 계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에서 나누기에서 나오는 값과 동일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